오늘은 아멜리 노통부의 세 권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추천을 해줘서 작가의 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고 서점에서 5권을 구입하였고 그 중에 3권을 먼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3권 모두 짧고 강력하고 충격적이어서 잠시 동안에 일탈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작가의 작품이 아닌가 싶지만 굉장히 분노나 혐오스러운 감정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읽기 전에. 일단 제가 읽은 순서로 적의 화장법부터 리뷰를 하자면요. 소설을 다 읽은 후 옴기니의 말에 써있는 평이랑 제가 완전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저의 정신 상태도 옴기니가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황당함, 역겨움, 섬뜩함, 충격으로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어요. 등장인물은 2인물뿐인데 전부 대화예요. 대화의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대화가 매력적이거나 허를 찌르지 않는 경우 소설의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특이하고 독특해서 추천하고 싶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어디선가 사용한 이야기 구조예요. 생각보다 반전이 정말 뒤통수를 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고 대화의 힘,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집중되게 쓰여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힘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집중도도 생각보다 엄청나고 긴장감에 또 스토리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나름 거실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읽었거든요. 좀 오싹한 기분도 들고 했었어요. 내용을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행기가 연착돼서 주인공이 연착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걸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계속 말을 걸어서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내용이 또 너무나도 황당무계하고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주인공과 대화 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제 풀어지면서 상상도 못할 내용으로 한 번, 2번, 3번 정도 뒤틀려서 이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데요. 솔직히 불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쫄리는 마음으로 내내 읽긴 했지만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게 이 작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간다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에게나 겉으로 드러나거나 내가 알고 있는 나와는 다른 이면이 존재를 하는데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낸 적이고 어떻게 숨기고 또 드러내는가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그런 문제라는 그런 주제이지 않나 싶어요. 비행기 연착이 실제 돼가지고 좀 짜증나는 상황에 실제 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짜증나면서도 실감이 나면서도 좀 몰입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2번째로 제가 읽은 책은 어떤 이야기일까 하고 열어본 책은 살인자의 건강법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읽었고 리뷰했던 김영하 작가님의 살인자의 기억법이랑 제목이 너무 비슷해서 더 기대한 게 사실인데 이걸 다 읽고 이제 첫 번째로 느낀 점은 정말 이 작가분 아멜리 노통부 정말 혀를 차게 한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 책은 아멜리 노통부의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늙은 작가가 임종을 앞두고 그의 집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하는 게 책의 내용인데요. 늙은 작가의 음식 취향, 냄새, 생김새, 담배 등 그의 캐릭터는 정말 혐오 그 자체인데 기자들도 나가 떨어질 정도예요. 그중 한 기자가 그 모든 작품을 이해하고 그 모든 행동을 이해하며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어서 이제 정말 굉장한 인터뷰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책을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주석을 안 달아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실 끝까지 이해하는 데는 메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요. 데무노 타슈 선생이라고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름 일상생활의 현상이나 사람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데무노만의 죽음, 사랑, 그리고 결혼, 위선 그만에 대한 정의를 읽어가면서 소설의 어려움과 혐오감을 뚫고 이제 한 장 한 장 끝까지 완독하게 되는데요. 뒤쪽은 추리소설에 가까웠어요. 제 느낌에는. 데무노의 논리 안에서 또 치밀하게 앞뒤가 이제 맞기 때문에 데무노의 논리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인데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섬뜩하게 더 짜여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소설은 저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받았던 소설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약간 소설에서 풍기는 느낌이 그리고 저를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게 이 아멜리 노통부의 패턴인가? 하고 싶은 찰나에 이제 3번째 소설
3살, 이토록 아름다운 3살을 읽었는데요. 제가 추천받은 책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한 5분의 1은 정말 이 작가의 설정이 정말 너무 파격적이고 좀 충격적이라서 좀 뭐,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그럴듯하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빵 터진 것도 있고요. 저 애기가 있잖아요, 저한테. 근데 울 애기를 보면서 정말 독재자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기는 유아기의 이제 전능자를 이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니까 이제 막 받들어주잖아요. 그런 전능자를 신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신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묘사를 한 건데 사실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시선 자체가. 세상을 처음 접하는 아기 주제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논리로 세상을 읽어가는 게 섬뜩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뭐 그래가지고 재밌었고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서 아기들이 진짜 다 저렇지 않을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섬뜩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없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설정 자체가요. 그리고 일본에 나름 여러 번 가고 저는 일본에 대한 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작가는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일본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독특하고 긍정적이면서 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문화를 되게 잘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제가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재밌었고 제목이 너무 아멜리 노통부의 제가 읽었던 다른 작품들이랑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찾아보니까 원제는 튜브의 형이상학, 파이프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이 내용과 어울리거든요. 읽고 나서 이 책부터 읽지 않았던 저의 선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 누구나 사실 어린 시절이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생각이 나는 분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뭐 진짜 있는 일처럼 자세하게 풀어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작가의 능력이 아닐까 싶으면서 되게 신기했고요. 저는 이렇게 3권을 중고 서점에서 최상 등급으로 사서 10,000원 조금 안 되게 소비를 했는데요. 요 근래 들어 사용한 10,000원 중에 가장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겪게 한 소비가 아닌가 싶었어요. 일단 책이 길지 않아서 긴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혐오적인 느낌을 누르면서 끝까지 완독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끈기를 가지셨거나 좀 독특한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맞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작가분들이라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